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텔과 우리 삼성, 그리고 애플, 퀄컴들 왜 이런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노트북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노트북 CPU에 이제 대해 가지고 이제 인텔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부단히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는가 향후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일단은 그 모바일 그 AP죠.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애플 그리고 퀄컴, 삼성전자 등이 최근에 이제 사업 영역을 노트북 프로세서로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 프로세서로. 노트북이라는 그 정보 기술 기기가 기본적으로는 이동과 휴대성이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휴대성이 또 필요할 테고 이동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AP로 쌓은 그 고성능과 고효율 노하우가 노트북 분야에서도 충분히 통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조사 업체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지난해 글로벌 노트북 판매량이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였어요. 1억 7,300만 대,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 1억 7,300만 대, 엄청나게 팔렸죠. 이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맞물려 가지고 원격 업무하고 교육 등에 활용되는 노트북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역시 노트북 판매량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올해는 한 1억 7,500만 대, 내년에는 한 1억 7,700만 대 정도의 노트북이 전 세계에서 팔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간 모바일 AP에서 강점을 보여온 기업들에게는 새 기회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노트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그 점에서 모바일 AP 제조사의 노트북 분야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애플이 이제 선보인 그 M1 칩이 있어요. M1 칩, 그리고 회사의 그 자체 개발 통합 칩셋 브랜드인 애플 실리콘 첫 그 맥 제품이 사용된 거죠. M1 칩이라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그 커져가는 노트북 시장을 이제 노린 전략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칩셋 SoC죠. 이거는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한 개 칩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의 칩에 그 중앙 처리 장치 있죠. CPU가 있어요. CPU가 있고, 그 그래픽 장치 GPU가 있어요. 그리고 램이 있고, 롬이 있어요. 램도 있고, 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역할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C는 모바일 기기에서 전력 소비가 적은 기기를 중심으로 이제 채택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애플이 선보인 스마트폰 AP인 A 시리즈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M1 칩은 영국 그 반도체 기업 ARM이라고 있습니다. ARM. 이거의 그 아키텍처에 기반을 한 것 같아요. 명령어 그 체계에 이제 기반을 하는 거죠. 다만 그 ARM 아키텍처는 그 전력 소모량이 낮다는 강점 외에 PC나 노트북용으로는 성능이 약간 다소 부족하다, 그런 지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애플은 그 ARM 기반의 칩의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인 맥북이나 태블릿인 아이패드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TSMC에서 5나노의 공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텔 프로세서를 넣었던 과거 제품들보다 성능이 더 좋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모바일 그 AP 점유율 2위인 퀄컴 역시 그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내놓고 있고요. 지난 2018년 공개된 그 스냅드래곤 8CX가 주인공인데, 노트북용 프로세서지만은 퀄컴 모바일 AP 브랜드인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어서 이제 뿌리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역시
ARM 기반의 텍처에 이제 기반하고 있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 그래서 2020년 출시된 2세대의 경우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북 S 있죠. 그렇게 레노버 플렉스 5G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1세대에서는 그 4세대 이동통신 LTE를 지원하는 칩셋을 넣었으나 2세대부터는 이제 5G죠. 5G 이제 통신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TSMC의 그 7나노 공정에서 이제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1하고 스냅드래곤 8CX 같은 칩셋은 최근 노트북의 고효율 흐름에도 부합을 하고 있고요. 인텔 노트북 프로세서에는 그 CPU하고 그 GPU, 그 램 등을 각각 갖춰야 전력 소모량이 많은데 각각 갖춰야 해서 전력 소모량이 많아요. 근데 노트북의 크기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이에 반해서 이제 하나의 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칩으로. 하나의 칩이 이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SoC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노트북 두께도 얇아지는 겁니다. 이제 노트북 두께가 얇아져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같은 칩 구성을 갖고 있어서 같은 계열의 칩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기기 간 생태계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애플이 이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역시 모바일 AP의 노트북 칩셋화를 꿈꾸고 있어요. 하반기 내놓겠다고 밝힌 엑시노스 2200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는 ARM 아키텍처를 채택한 전작의 그 엑시노스 2100의 경우에는 SoC에 그 포함된 GPU도 그 ARM에 있는 그 말리라고 있나요? 말리를 쓰고 있었는데 해당 GPU는 그래픽 성능이 다소 부족해가지고 고성능 게임에는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고성능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일반 노트북 게임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AMD하고 엑시노스 2200에 적용될 GPU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엑시노스 차기작이 노트북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기존의 엑시노스 2100과 2200 모두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어요. 5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다. 최신 공정이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 역시 전력 소모가 적은 SoC라는 그 점에서 최근 추세를 고려했을 때요. 노트북에 장착될 여지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의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모바일 AP하고 노트북의 이제 프로세서하고는 이제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도 이제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AP, 노트북 AP 거의 이제 뭐 똑같은 거로 쓰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추세가. 한편 인텔은 최근 초경량 노트북을 겨냥한 11세대 CPU 신제품 2종을 출시를 했어요. 모바일 AP가 침투 중인 노트북 시장 수정에 나선 거죠. 그래서 새로운 CPU는 업계 최초로 최대 5GHz 주파수를 제공하는데 일반 노트북 CPU의 주파수인 3GHz 2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통상 주파수가 높으면은 프로세서의 정보 처리 능력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주파수가 높으면은 주파수가 올라가면 정보 처리 능력도 커진다. 그래서 인텔 관계자는 그 신제품은 경쟁사 대비해서 25% 우수한 AP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성능 게임에서 최대 2.7배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1080p죠. 1080p 해상도의 게임 플레이를 뭐 구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진짜 노트북 CPU 가지고 진짜 탱자탱자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넘버는 뭐 특히 애플이 막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아까 M1 칩 같이.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칩 들어오죠. 삼성의 또 엑시노스 2200 AMD하고 탑작품 들어오죠. 전방위적으로 인전 인텔이 인전 거의 이제 몰리는 추세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한 제품을 만들면 영원히 오래 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치열한 거죠. 치열해요. 글로벌 경쟁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부단히 노력하고 R&D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도태됩니다. 우리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요번에 노트북 CPU도 만들어가지고 멋진 결과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화이팅입니다.